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치가 1만원짜리 ETF를 11,000원에 사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2,000원, 13,000원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타이밍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 문제가 몇 배로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이 ETF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짠쟁이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길을 함께 걸으며 여러분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ETF 괴리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모르고 투자하시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ETF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시장 전체를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 하나만 사면 대한민국 우량기업 200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부터 중견기업까지 한 번에 투자되는 겁니다. 이런 분산 투자 효과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하나하나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ETF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괴리율입니다. 이 괴리율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ETF에는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자산 가치형으로 NAV라고 부릅니다. Net Asset Value의 약자인데요. 이건 ETF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의 실제 가치를 전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게 진짜 가격입니다. 실제로 그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죠. 두 번째는 시장 거래 가격입니다. 투자자들이 사고 팔면서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실제 거래 가격이죠. 여러분이 HTS나 MTS에서 보시는 그 가격이 바로 시장 거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격이 항상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괴리율이란 바로 이 두 가격의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ETF의 순자산 가치가 정확히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리율은 플러스 5%입니다. 반대로 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마이너스 5%입니다. 플러스 괴리율일 때 사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거고 마이너스 괴리율일 때 사면 싸게 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유동성 공급자 줄여서 LP라고 부르는 금융기관들이 이 두 가격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요. 일종의 가격 지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아지면 LP가 ETF를 팔고 너무 낮아지면 ETF를 사면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괴리율이 0%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급등락할 때입니다. 이때는 LP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LP들도 리스크를 안고 가격을 조정하는 건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적정 가격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10%, 20%씩 가격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정확한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놓게 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마트에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만원짜리 물건을 12,000원 가격표 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2,000원을 그냥 날리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여러분은 그게 1만원짜리인 줄 모르고 12,000원이 적정가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격이 정상화되면 그때서야 손해를 본 걸 알게 되죠. 자, 그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6년 3월 초미국발 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정말 요동쳤습니다. 3월 3일과 4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대급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하루에 7%, 8%씩 떨어지는 날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3월 5일에는 갑자기 10% 안팎으로 급반등하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TF 시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ETF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산 셈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이 와중에 구체적인 괴리율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코덱스 방산 탑10 ETF의 경우 3월 3일에 시장 가격은 18,650원이었는데 실제 가치는 18,148원이었습니다. 무려 502원, %로 따지면 2.76%나 고평가된 채로 거래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날 100만원어치를 샀다면 실제로는 97만 2,400원어치 자산을 산 셈이고 27,600원을 그냥 날린 거죠.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ETF는 3월 4일에 무려 4.29%의 괴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데요. 레버리지 상품이라 변동폭이 큰데 거기에 괴리율까지 4%가 넘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지수가 100원 오를 때 투자자들은 104원에 사고 있었던 거죠. 100만원을 투자하면 실제로는 95만 9천원어치만 산 거고 나머지 4만 1천원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매번 이 3%, 4%씩 손해를 보면서 사는 건대 투자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시장이 반등했으니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매수하는 거죠. 그럼 LP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LP에게도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장 시작 전 시간입니다.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으니 당연하죠. 두 번째는 오전 9시부터 9시 5분까지 장 시작 직후 딱 5분입니다. 세 번째는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 마감 10분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가격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LP가 가격을 조정해줄 의무가 없으니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마구 튀어오릅니다. 원가와 완전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장 시작 직후 5분과 장 마감 10분은 거래량도 많은 시간대라 저 많은 투자자들이 모르고 이 시간에 거래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자분이 오전 9시 1분에 특정 ETF를 샀는데 5분 후인 9시 6분에 가격이 3%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장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괴리율 때문입니다. 9시 1분에는 괴리율이 플러스 3%였는데 LP가 개입하면서 9시 6분에는 0%로 수렴한 겁니다. 이 투자자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3% 손실을 본 거죠. 특히 시장이 급등락할 때는 LP들도 손을 놓습니다. 지수가 30%에서 40%씩 급변동하면 LP도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는 거죠. 더 위험한 건 레버리지 ETF입니다. 일반 ETF가 시속 100km라면 레버리지는 시속 200km입니다. 오를 때 2배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도 2배 빠르게 떨어집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가격 조정 즉 핸들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훨씬 크게 발생합니다. 일반 ETF는 1% 괴리율이 나올 때 레버리지 ETF는 3%, 4% 괴리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 ETF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 끌림 효과인데요. 복리 손실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수익률이 초기화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100원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첫째 날 10% 상승하면 110원이 됩니다. 좋죠? 그런데 둘째 날 9.09% 하락하면 얼마가 될까요? 정확히 100원으로 돌아옵니다. 원점이죠. 만약 레버리지 2배 상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날 20% 상승해서 120원이 됩니다. 둘째 날 18.18% 하락하면 98.2원이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장이 10% 올랐다가 10% 내리는 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2배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는 시장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끌림 효과입니다. 시장이 요동칠수록 장기 보유하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요.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절대 장기 보유용이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용 상품입니다.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안에 매매를 끝내야 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거래와 미수금 폭증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6조 원대였는데 딱 2배로 증가한 겁니다. 17조 원이 1년 만에 늘어난 거죠. 미수금은 더 심각합니다. 2조 1487억 원으로 연초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미수금이 뭐냐면 요증권사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거래일 내에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입니다. 그것도 단기 빚이죠. 보통 2에서 3일 안에 갚아야 하는데 못 갚은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시장이 폭락하니까 투자자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을 샀습니다. 특히 ETF를 많이 샀죠. 분산 투자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레버리지 상품은 더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함정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반대 매매 연쇄 위험입니다.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반대 매매입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파는 겁니다. 그것도 시장가로 팝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팔아치우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수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시장이 추가로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면 눈사태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합니다. 주가가 급락하니까 담보 비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추가로 반대 매매가 발생합니다. 또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패닉 상황이 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21년 코스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낙폭이 더 커졌거든요. 원래 5% 정도 떨어질 걸 반대 매매 때문에 7%, 8%까지 떨어진 날들이 있었죠. 2023년에는 영풍대지에서 5억 원 규모의 미수금 반대 매매가 발생했는데요. 개별 종목 하나에 5억 원이었는데도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4배 이상 규모예요. 전체 시장에 2조 원이 넘는 미수금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한꺼번에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정말 아찔해요. 전세금 빼서 전 재산 투자했다. 담보 비율 깨질까봐 밤에 잠을 못 잔다. 신용융자 한도 꽉 채워서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더 심각한 걸레버리지 ETF를 빚내서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변동성 끌림 효과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쌓이고 계리율로 추가 손실을 보고 거기에 빚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금융당국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긴급 조치에 나섰는데요. 3월 11일 대형 증권사 10여 곳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창 금감원장은 스위스 출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로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위험 투자 손실 확대를 방지하고 위험 안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죠. 증권사들도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월 4일에 신용거래 융자 신규 매수를 중단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3월 5일에 예탁증권 담보대출 신규 매수를 중단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신용거래 융자 신규 매수를 중단했고, KB증권은 2월 26일부터 증권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융자 한도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서비스들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증권사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4개월 만에 다시 긴급 소집했다는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신용거래 규모가 27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경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는 늦게 시작된 겁니다.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추가로 누적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6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시작 5분과 마감 10분은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오전 9시부터 9시 5분, 그리고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은 피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LP 면제 시간이라 가격 왜곡이 심합니다. 특히 급등락하는 날에는 눈 감고 거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매수 전에 괴리율을 필수로 확인하세요. 주식 앱에서 해당 ETF를 검색하면 괴리율이 표시됩니다. 국내 ETF는 1% 이상, 해외 ETF는 2% 이상일 때 공시됩니다. 괴리율이 양수라는 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하락해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전용입니다. 절대 장기 보유하지 마세요. 변동성 끌림 효과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때 손실이 계속 누적됩니다. 빚내서 장기 보유하면 계좌가 박살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거래량이 풍부한 ETF를 고르세요. 거래량이 많을수록 괴리율이 빠르게 0%로 수렴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바로잡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ETF는 가격 왜곡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특히 작은 섹터나 테마 ETF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거래량 상위 ETF만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 ETF는 전날 밤 시장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국내 장이 마감된 후에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다음날 국내 ETF 가격이
순자산 가치와 크게 벌어진 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면 비싸게 사는 셈이죠. 전날 밤 미국 시장을 확인하시고 개장 후 5분 정도 지난 뒤에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지수 ETF와 액티브 ETF를 구분해야 합니다. 패시브 즉 지수 ETF는 정해진 지수를 로봇처럼 그대로 따라갑니다. 운용 보수가 저렴하고 괴리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죠. 반면에 액티브 ETF는 운용사 전문가가 직접 종목을 고릅니다. 운용 보수가 비싸고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투명성이 떨어지며 괴리율 관리도 더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안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서 미국과 러시아 전쟁이 조기에 끝난다면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고 코스피 변동성도 줄어들 겁니다. LP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ETF 괴리율도 자연스럽게 수렴하겠죠. B2 잔고가 서서히 줄고금융당국의 경고로 투자자들이 신중 모드로 전환하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괴리율 구간에서 매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주가 악화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도발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추가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33조 원에 달하는 신용거래에서 연쇄적인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추가로 10% 이상 하락하면 괴리율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B2 잔고가 쌓인 상태에서 지수가 10% 이상 추가로 급락하면 반대 매매 물량이 장 초반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레버리지 ETF의 괴리율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누적 ETF 괴리율 공시 건수가 1092건인데 작년 전체가 3802건이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4개월 안에 작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괴리율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3대 리스크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대매매 연쇄 폭발입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가 33조 원, 미수금이 2조 원에 달합니다. 지수가 급락하면 강제 매도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ETF 괴리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장기 보유해도 괜찮은 안전한 상품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끌림 효과를 모르면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내 계좌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감원 대책의 시차 문제입니다. B2가 33조 원을 돌파한 후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죠. 경고가 현장에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핵심 통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괴리율 공시는 단 6거래일 만에 421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33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이는 1년 전 16조 원의 2배에 달합니다. 미수금은 2조 1487억 원으로 연초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올해 누적 괴리율 공시는 1092건으로 작년 전체 3802건의 4분의 1 수준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ETF 자체는 여전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에서 무제한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괴리율 공시 폭증, 신용거래 사상 최대치 미수금 급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 시작과 마감 시간대는 피하세요. 매수 전의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세요. 신용거래 잔고 동향을 매일 체크하세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빚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지식만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쩐쟁이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